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속도계의 눈금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감옥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건축가의 엄격한 한계선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태양의 빛은 눈부시고 따뜻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깊은 우주적 고립 속에 가두는 무자비한 간수와도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램프를 켜면 어둠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지구 반대편과 영상통화를 할 때 말이 지체 없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세계의 축소된 규모가 만들어낸 안락한 환상일 뿐입니다. 시야를 지구 밖으로 조금만 돌려도 빛은 신속한 전령이 아니라 영원히 늘어나는 고무 매트 위를 기어가는 민달팽이처럼 게으른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고독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설입니다. 빛은 우리의 현재 기술에 비해 너무 빠르지만 별을 정복하려는 야망에 비해서는 절망적으로 느립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로 융합되는 광활한 우주적 풍경 속에서 우리의 겸손한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최근 우주론의 발견들, 특히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와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연구는 어두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담당하는 이 에너지가 약해짐에 따라 거리가 더욱 극복 불가능해지고 우리의 고립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의 운명을 재고하게 하며 영원한 팽창이 아닌 빅크런치라는 압축된 종말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는 약 200억 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어두운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중력이 우주를 다시 끌어당기는 과정을 예고합니다. 이 역설의 기반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의 기둥으로 한 세기 이상 전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현실 자체에 영원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뛰어난 공학자들이 해결할 기술적 문제가 아니면 이국적인 연료로 넘어설 수 있는 장벽도 아닙니다. 이는 인과성 원리, 즉 원인이 항상 결과에 선행한다는 원리에 의해 세워진 수학적 벽입니다. 모래 한 알이라도 빛의 속도로 추진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체의 질량이 점근선적으로 증가하여 무한히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형의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우리의 본질 자체에 갇혀 별들을 시간과 거리의 쇠창살 너머로 바라보며 멀리 떨어진 세계에 대한 꺼지지 않는 욕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론 물리학의 최근 발전, 예를 들어 에릭 렌츠와 자레드 푹스가 개발한 워프 추진 모델은 부정적인 밀도가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우회할 수 있는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전히 추측적이지만 빛의 속도를 초월하지 않는 아광속 속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주적 고립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실험적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빛의 속도의 폭정은 우주와 대화하려 할 때 더욱 명백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 운동장을 살펴보면 달의 빛은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데 1초 이상 걸립니다. 이는 가벼운 한숨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연입니다. 우리의 부모별인 태양은 8분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온기와 빛을 8분 동안 느끼며 다가오는 운명을 모른 채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계 너머로 모험을 떠나면 심연이 열립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년 3개월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문명이 오늘 인사를 보낸다면 우리가 즉시 응답해도 이 단순한 안녕이라는 교환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공허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고대의 독백일 뿐입니다. 이는 가까운 이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별섬인 은하수는 10만 광년 이상 펼쳐져 있습니다. 우주의 최대 허용 속도에서도 이를 횡단하려면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 즉 최초의 동굴 벽화부터 디지털 시대까지의 시간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최근 관측은 빅뱅 후 불과 2억 8천만 년 후에 형성된 MOMZ14 같은 은하를 탐지하며 이러한 시간적 거리가 우주의 기원을 우리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거대한 연속체 속 위치의 신비를 증폭시킵니다. 이 한계의 잔인함은 하늘에서 보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오래전 사라진 유령으로 가득 찬 누렇게 바랜 사진 앨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빛의 유한 속도는 망원경을 과거로만 여행하는 시간 기계로 만듭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즉 육안으로 보이는 가장 먼 천체를 관측할 때 우리는 250만 년 전에 출발한 광자를 봤습니다. 우리의 망막에 닿는 빛은
우리의 인간 조상들이 아프리카 평원에서 돌을 깎는 법을 배우던 시절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문명이 지금 초강력 망원경을 지구로 향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빛나는 도시나 기술 전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사시대의 숲을 바라보며 복잡한 지능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 거품 속에 고립되어 우주적 지금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층이 겹쳐진 광학적 환상이며 동시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 발견된 우주 구조 예를 들어 키프 초구조체는 이러한 거대한 은하사슬이 회전을 동기화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 고립에 신비의 층을 더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지역 규모에서 보이지 않는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모하는 듯합니다. 통신장애 외에도 빛의 속도 한계는 성간정복의 모든 꿈에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부과합니다.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인 에너지를 질량의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것으로 연결하는 공식은 이 교환의 잔인한 성질을 드러냅니다.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 예를 들어 10%로 추진하려면 알파 센타우리로의 여행이 40년 걸린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발전소가 수십 년 동안 생산한 총량을 초과합니다.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우주는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주선의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하여 작은 가속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며 수익 체감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중력 우물에 갇혀 우주 규모에서 태평양을 통나무로 노젓는 것과 같은 화학 엔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인 보이저 탐사선은 다른 별을 스치기 위해 수만 년이 필요합니다. 짧고 취약한 인간 생물학에 대해 우주는 단순히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한하며 기능적으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추진의 진보 예를 들어 긍정적인 에너지 조건을 만족하는 워프 드라이브 모델은 이러한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아광속 해결책을 제안하지만 필요한 물질 밀도는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의 법칙 속에 더 미묘한 고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시간 팽창입니다. 먼 미래의 인류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빛의 속도의 99%로 여행할 수 있는 아크 우주선을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승무원에게 은하수 중심으로의 여정은 극한 속도에서의 주관적 시간 느림으로 인해 불과 몇 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고 활기차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몇 년인 것이 지구에게는 수만 년입니다. 귀환 시 그들은 떠난 집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과 국가와 문화, 어쩌면 인류 자체가 지질학적 먼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별로의 통로를 제공하지만 여행자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공간이 아닌 시간의 귀환 없는 여행입니다. 상대론적 여행자는 시간적 망명자가 되며 미래로 던져진 고화로 뿌리로부터 단절됩니다. 공간에서의 이동 자유는 시간적 고립의 감옥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최근 난쟁이 은하에서 발견된 떠돌이 블랙홀의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여행이 예상치 못한 현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일으키며 이 팽창이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현실의 이 엄격한 구조는 우주가 생물학적 존재의 여행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물질 섬 사이의 거리는 너무 광활하고 연결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바위 위의 미생물처럼 다른 대륙의 빛을 볼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헤엄쳐 갈 수 없습니다. 빛의 감옥은 우리의 야망의 지평을 정의합니다. 핵융합과 반물질과 태양빛을 장악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인슈타인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수학적 쇠창살과 싸우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어두운 에너지는 은하단 사이의 공간을 늘려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누적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합니다. 이는 몇 초 더 많은 우주 영역이 우주적 사건 지평선을 넘어 우리의 인과 영향권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갇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방은 점차 비워지며 고독의 메아리가 점점 더 강하게 울립니다. 2026년에 발표된 다크에너지 서베이의 데이터는 수억 개의 은하에 대한 6년 관측을 결합하여 이 어두운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진화적이며 시간에 따라 약해져 우주의 궁극적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약 200억 년 후에 빅크런치를 향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양자 물리학과 일반 상대성은 우주를 무서운 정확도로 묘사하지만 격리처럼 고립을 그립니다. 지능적 생명이 널리 퍼져 있다면 빛의 속도가 지배하는 침묵의 이유입니다. 문명은 태어나고 붕괴하며 빛나고 꺼지지만 이웃들이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침묵의 심연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문명의 외침은 너무 느리게 여행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자의 귀에 도달할 때 비극은 고고하게 됩니다. 진실과 계시와 연관되는 빛은
여기서 베일의 역할을 하며 사건의 동시성을 가리고 각 세계가 절대적 고독 속에서 운명을 마주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의 자유인식은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물리적 자유는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화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의 꿈 즉 우주선을 타고 몇 시간 만에 은하를 횡단하게 하는 것은 인과성을 무시하며 인간 정신을 우주의 실제 크기의 공포로부터 보호하는 필요한 환상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지역 거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법의 원을 그립니다. 그 너머 우리는 변경할 수 없는 과거의 관객입니다. 이 한계는 단순한 우주교통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 구조이지만 연결도 방지합니다. 그것은 인과성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 종을 고립으로 선고합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 즉 별 먼지에서 태어난 의식의 불꽃은 이러한 쇠창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빛의 속도가 물질의 한계라면 그것은 정보의 한계나 시공간 구조 자체의 한계일까요? 현재 물리학 추측인 웜홀과 알쿠비엘의 매트릭과 양자 얽힘은 이 쇠창살을 톱질하려는 우리의 절박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존중이 아니라 도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공간을 구부리지 못한다면 인류의 궁극적 운명은 요람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의 나머지를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빛은 우리를 비추지만 결코 만지지 못할 진정한 광활함에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그러나 빛이 강요하는 이 눈멀음은 단순히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고 소중한 것을 만질 수 없는 불가능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파헤치면 빛의 속도 상수시는 단순한 속도 한계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 사이의 무자비한 변환기입니다. 상대성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간을 정복하려면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는 우주적 교환 화폐이며 환율은 잔인합니다. 인간의 직관이 연속적이고 보편적인 강으로 인식하는 시간이 개인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호수로 드러나며 빛의 장벽에 도전하는 자에게 얼어붙습니다. 대담한 순간에 상상해 보십시오. 승무원이 은하수 중심으로 빛의 속도의 99%로 여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에게 여정은 몇 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간 수명의 일부로 젊음과 활력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귀환 시 그들은 떠난 지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색이 어쩌면 1000년이 뒤에 남은 자들에게 흘렀을 것입니다. 전체 문명이 솟아오르고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언어가 사라지고 후손의 후손이 여행자들을 영웅이 아니라 시간적 이상현상, 즉 잊힌 과거의 유령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성간 탐험을 영원한 망명으로 바꿉니다. 별로 여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간적 자살입니다. 자신의 현재를 죽여 타인의 미래를 방문하는 것이며 출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빛의 감옥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출구를 허용하지만 친숙한 고향으로의 귀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적 단절 너머에 관성에 의한 물리적 장벽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솟아 있습니다.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인 에너지를 질량의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로렌츠 인수의 분모의 어두운 경고를 숨깁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 할 때 관성, 즉 운동에 대한 저항이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필요한 에너지 곡선은 부드러운 경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으로 향하는 수직벽입니다. 모래 한 알이라도 정확히 빛의 속도로 가속하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별의 에너지를 합친 것을 초과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연은 이 최고 한계를 보호하며 금기 속도 문턱에서 우리를 무한히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리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정의상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 자체가 우리를 느림으로 선고합니다. 이 속도 한계는 잠재적 은하 문명의 결속에 파괴적 결과를 부과합니다. 바로 불가피한 분열입니다. 중앙 왕좌에서 통치하는 통합된 은하 제국의 환상은 정보 지연 앞에서 무너집니다. 인류가 1만 광년 떨어진 행성을 식민지화한다면 모든 법령과 소식과 도움 요청은 1만 년이 걸립니다. 응답은 또 1만 년이 걸립니다. 2만 년의 격차로 실행 가능한 대화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통합된 문명이 아니라 인류의 고립된 군도입니다. 유전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표류하며 어둠 속에서 서로를 잇습니다. 빛의 속도는 별 사이로 확장되는 모든 문명이 불가피하게 분열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인간의 단일성은 우리의 지구적 고립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퍼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멈추고 다수가 되며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됩니다. 규칙을 속이면 어떨까요? 알쿠비엘의 매트릭을 불러 공간과 시간 구조를 구부려 앞 공간을 수축하고 뒤
공간을 팽창하는 파도 위를 타면 우리는 공간을 통해 이동하지 않고 공간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의 한계를 피합니다. 그러나 열역학과 양자장 이론은 엄청난 이자를 붙여 청구서를 제시합니다. 이 왜곡을 만들기 위해 물리학은 부정적인 에너지 밀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에너지 조건을 위반하는 이국적 물질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합성해도 작은 우주선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양은 목성의 질량 에너지와 맞먹으며 순수한 왜곡으로 변환됩니다. 게다가 이론 모델은 곡률 거품이 앞에 고에너지 입자를 축적한다고 제안합니다. 우주적 제설기처럼 별 방사선을 쓸어버립니다. 도착과 감속 시 거품은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며 탐험하려던 별계 전체를 소각합니다. 우리의 도착 자체가 묵시적 무기가 됩니다. 더 깊게 인과성의 공포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과성의 속도, 즉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여행이 가능하다면 민코프스키의 시공간 기하학은 결과가 원인에 선행하는 참조계를 허용합니다. 출발 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 역설이 아닙니다. 현실 구조의 붕괴입니다. 과거를 변경할 수 있는 우주는 진실이 존재하지 않고 역사가 고정되지 않으며 존재가 불안정한 환상인 우주입니다. 빛의 장벽은 우주의 정신건강 수호자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모순짓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실제하고 미래가 일관된 것을 위해 빛에 갇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우주는 어두운 에너지에 의해 추진되는 가속 팽창을 계속합니다. 은하를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이는 궁극적 잔인함입니다.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빛이 횡단할 수 있는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생성됩니다. 이는 우주적 사건 지평선, 즉 그 너머의 빛이 결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계를 만듭니다. 매초 수천 개의 은하가 이 지평선을 넘어 우리의 미래 접근권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확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팽창하는 바다에서 녹는 빙산 위에 있습니다. 감방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벽이 조여오며 2025년에 발표된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의 결과는 이 어두운 에너지가 동적이며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잠재적으로 약해져 미래 팽창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극한 빅크런치 가설을 되살립니다. 양자 얽힘을 즉각적 전하처럼 사용하는 노력, 즉 원거리에서 유령 같은 행동은 헛된 희망으로 드러납니다. 두 얽힌 입자가 상태를 공유하고 하나를 측정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다른 것이 즉시 결정되지만 자연은 유용한 정보 전송을 방해합니다. 측정 결과는 무작위입니다. 우리는 입자를 하나로 강제하여 다른 것을 제로로 만들어 이진 코드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 비교 후에만 무작위 상관을 봅니다. 비교는 빛의 속도로 제한된 전통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주는 즉각적 연결을 허용하지만 즉각적 통신을 금지합니다. 은하 반대편 형제의 심장박동을 느끼지만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이 그림 앞에서 현대 물리학은 우리에게 잔인한 거울을 제시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의 현실 규모를 정의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우리는 지역적 존재이며 짧은 범위의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은하신이 되려는 우리의 야망은 사건을 연결하지 않고 격리하도록 설계된 시공간 건축에 부딪힙니다. 빛의 감옥은 각 별개가 이웃들의 인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고립된 실험실임을 보장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주적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파괴적 문명이 즉시 모든 것을 소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빛의 느림은 별 사이 거리처럼 우주적 격리이며 밤하늘이 불로 가득 차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영원한 고립을 받아들이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웜홀과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감방 벽 아래 터널처럼 탐색합니다.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지만 불안정하며 형성되자마자 붕괴합니다. 이국적 물질로 지탱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안정화되어도 시간 기계처럼 작동할 수 있으며 다시 인과성을 위반하여 활성화 시 양자 방사선 반송으로 우주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열어보려는 모든 문에 물리학이 다른 문을 세게 닫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차갑고 반복적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합니다. 당신은 지금에 속합니다. 외부는 바라보기만 하고 만지지 마십시오. 이 이해는 밤하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킵니다. 한때 대담한 항해자를 초대하는 바다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 뒤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별들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이미지이며 수천 년이 걸려 우리에게 도달한 빛의 유령입니다. 안드로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250만 년 전이 그것을 봅니다. 최초의 호미니드가 아프리카에서 걷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안드로메다를 보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지금은 우리의 현재 현실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동시성은 짧은 거리에서만 유효한 지방적 환상입니다. 우주 규모에서 보편적 지금은 없습니다. 우주는 빛의 위에 꿰매어진 불균형 시간의 모자이크입니다. 우리는 고독한 시간 거품 속에 살며 빛의 속도가 그 벽의 두께입니다. 따라서 빛의 장벽은 자유의 궁극적 한계입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한 꿈의 최대 크기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꿈꿀 수 있지만 유한 속에 삽니다. 우리가 느끼는 실망은 우월한 공학으로 해결할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구조와의 존재론적 대치입니다. 우리는 무한을 갈망하는 유한 존재이며 영향과 여행의 속도에 엄격한 한계를 부과하는 우주에 갇혀 있습니다. 빛은 우주의 시야를 주지만 완전한 우주 시민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창조 극장의 첫 번째 줄에 앉은 특권적 관객이지만 좌석에 묶여 먼 배우와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빛은 창문이자 쇠창살입니다. 떠나려는 욕망과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물리학 사이의 긴장 속에 인간 조건의 근본적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철학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건축 자체를 지배하는 철의 법칙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이 장벽에 도전하려 할 때 우주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무자비한 수학적 저항으로 응답합니다. 신성한 한계로 가속하는 우주선을 가까이 할수록 자연은 가시적 벽이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속성 자체를 변화시켜 우리를 멈춥니다. 물리학의 가장 상징적 방정식인 질량과 에너지를 영원한 포옹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엄격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물질의 관성이 고정상수가 아니라 속도에 의존하는 변수임을 지시합니다. 암석을 천천히 침식하는 강처럼 미묘하지만 잔인한 변화입니다. 극한 속도는 미래로만 여행하는 시간 기계이며 되감기 버튼이 없습니다. 성간 여행은 시간적 고화를 만듭니다. 자신의 시대에서 단절된 유령으로 속하지 않는 미래를 방황합니다. 빛의 장벽은 둘 다 가질 수 없음을 보장합니다. 공간의 광활함을 정복하면서 원래 시간과의 연결을 희생합니다. 우주는 잔인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집에 머무르며 행성에 갇히지만 동료와 동기화되거나 별로 떠나 역사를 영원히 자르는 것입니다. 공간 자유는 시간 시민권을 비용으로 합니다. 이 한계의 존재 이유를 더 깊이 파헤치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우주 고속도로의 교통 표지판처럼 임의적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속도이며 현실이 꿰매어지는 속도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여행이 가능하다면 일부 참조기에서 도착이 출발 전에 가능합니다.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신성한 연결로 우주에 논리적 의미를 주는 것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과거로 메시지를 보내 효과가 원인을 파괴하는 역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재 구조 자체를 해체합니다. 우주는 자신의 역사 일관성을 광신적으로 보호합니다. 빛의 장벽은 현실을 역설적 혼란으로부터 지키는 메커니즘입니다. 먼 미래의 팽창 가속이 계속된다면 다른 모든 은하가 밤하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어두운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위를 올려다보고 은하수와 안드로메다가 융합된 은하 너머 절대 어둠만 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하가 우주 전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빈 바다의 고독한 섬입니다. 우리의 현재 기록인 허블과 웹의 이미지들은 신성한 유물로 한때 우주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았음을 증명하지만 이제 초광속 팽창이 베일 뒤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주 소식을 가져오는 빛은 언젠가 도착을 멈출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는 우리 감방의 벽이며 우주 팽창은 풍경을 창문에서 멀어지게 하는 감시자입니다. 이는 지능적 물질의 최고 비극입니다. 무한을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다중 우주를 모델링하며 편재성을 꿈꾸지만 몸과 물리학이 경험을 미미하고 일시적인 점으로 제한합니다. 정신은 몸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의식은 잠재력에서 무한하지만 실행에서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제한 속에 무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이 우리의 존재에 긴급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어디든 즉시 있을 수 있고 언제든 여행할 수 있다면 인간 경험은 밀도를 잃을 것입니다. 만남의 가치와 작별의 무게와 죽어가는 별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소중함은 모두 어렵고 드물며 물리적 법칙에 제한된 데서 비롯됩니다. 빛의 감옥은 우리를 외부만큼 내부를 강렬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물리적 우주의 수평 차원을 정복할 수 없다면 복잡성과 의식과 공감의 수직 차원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인과 거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살가치 있게 만듭니다.
공간을 구부리는 점프를 기다리는 다른 지구가 없습니다. 이곳을 파괴하면 이웃 별개로의 긴급 대피가 없습니다. 별들은 아름답지만 무관심하고 인간 규모에서 실제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빛의 속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명의 성숙 최종 단계입니다. 그것은 전능의 유아적 환상을 버리고 제한의 성인 현실을 포옹하는 것입니다. 최근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와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연구는 어두운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약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우주가 둔화되고 약 200억 년 후 빅크런치로 끝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는 표준 모델을 도전하며 우주가 이전에 예상된 것보다 더 동적임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에릭 렌츠와 자레드 푹스의 워프 추진 모델은 부정적인 에너지 없이 시공간 거품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에너지 요구를 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줄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빛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고급 기술을 통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희망을 되살립니다. 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현실의 베일을 뚫고 특수 및 일반 상대성을 드러낸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핸드릭 로렌츠와 앙리 포엔카레에게 시공간 이해의 수학적 길을 닦은 데 대해, 헤르만 민코프스키에게 공간과 시간을 4차원 기하학으로 통합한 데 대해, 에드윈 허블과 조르주 르메트르에게 감방이 확장됨을 보여주며 동적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게 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미구엘 알쿠비에레에게 워프 추진 아이디어를 열어 빛의 한계를 피할 희망을 밝힌 데 대해, 에릭 렌츠와 자레드 푹스에게 이국적 에너지 요구를 줄여 워프 추진 모델을 세련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와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과학자들에게 어두운 에너지가 변화함을 드러내 새로운 우주 이해의 길을 열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방정식과 발견은 우리의 감방을 비추는 등대이며 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벽의 화려함을 보게 합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식과 사회에 대한 조용한 헌신이 우주 어둠 속 희망의 빛을 가져왔습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는 거대한 숫자는 단순한 물리적 속도가 아니라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무자비한 장벽이자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바라보는 황혼의 따뜻한 빛이나 방 안의 램프가 즉각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현상은 단지 지구라는 축소된 규모가 만들어낸 안락한 착각일 뿐입니다. 시야를 우주로 확장하는 순간 빛은 신속한 전령이 아니라 영원히 늘어나는 고무 매트 위를 기어가는 민달팽이처럼 게으른 존재가 되며 우리를 깊은 우주적 고립 속에 가두는 감시자로 돌변합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먼 과거의 속삭임이며 빛을 거대한 강으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반대편 기슭에서 온 빛바랜 이미지를 아주 느리게 운반하는 흐름과 같습니다. 이러한 고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있으며, 이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없다는 영원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 미래의 공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과성 원리에 의해 세워진 수학적 벽으로서 모래 한 알이라도 빛의 속도로 추진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의 물질이라는 본질 자체에 갇혀 별들을 쇠창살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의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초 이상이 걸리고 태양은 8분 광년 떨어져 있어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년 3개월 광년이 걸리기에 그곳과 안녕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 데만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층이 겹쳐진 광학적 환상임을 의미하며,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때 우리는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 한계는 성간 정복의 꿈에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부과하는데, 빛의 속도의 10%로 가속하여 알파 센타우리로 가는데 4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모든 발전소가 수십 년간 생산한 총량을 초과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잔인한 것은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으로 빛의 속도의 99%로 여행하는 승무원에게는 수년의 시간만 흐르겠지만, 지구에서는 수만 년이 지나 귀환 시 그들은 가족과 문명이 사라진 낯선 고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와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연구는 어두운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주의 가속 팽창이 둔화되고 약 200억 년 후에는 빅크런치라는 압축된 종말이 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동적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에릭 렌츠와 자레드 푹스가 개발한 워프 추진 모델은 부정적인 에너지 밀도가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시공간 거품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빛의 속도를 초월하지 않으면서도 우주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최고 비극입니다. 우리는 무한을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다중 우주를 모델링하며 편재성을 꿈꾸지만 몸과 물리학이 경험을 미미하고 일시적인 점으로 제한합니다. 정신은 몸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의식은 잠재력에서 무한하지만 실행에서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제한 속에 무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함이 우리의 존재에 긴급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든 즉시 있을 수 있고 언제든 여행할 수 있다면 인간의 경험은 그 밀도를 잃을 것입니다. 만남의 가치와 작별의 무게와 죽어가는 별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소중함은 모두 어렵고 드물며 물리적 법칙에 제한된 데서 비롯됩니다. 빛의 감옥은 우리를 외부만큼 내부를 강렬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물리적 우주의 수평 차원을 정복할 수 없다면 복잡성과 의식과 공감의 수직 차원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인과 거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살같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간을 구부리는 점프를 기다리는 다른 지구가 없으며 이곳을 파괴하면 이웃 별개로의 긴급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별들은 아름답지만 무관심하고 인간 규모에서 실제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빛의 속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명의 성숙 최종 단계이며 전능의 유아적 환상을 버리고 제한의 성인 현실을 포옹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현실의 베일을 뚫고 특수 및 일반 상대성을 드러낸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핸드릭 로렌츠와 앙리 푸엔카레에게 시공간 이해의 수학적 길을 닦은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헤르만 민코프스키에게 공간과 시간을 4차원 기하학으로 통합한 업적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한 에드윈 허블과 조르주 르메트르에게 감방이 확장됨을 보여주며 동적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게 한 데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미구엘 알쿠비에레에게 워프 추진 아이디어를 열어 빛의 한계를 피할 희망을 밝힌 점과 에릭 렌츠와 자레드 폭스에게 이국적 에너지 요구를 줄여 워프 추진 모델을 세련되게 한 점, 그리고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와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과학자들에게 어두운 에너지가 변화함을 드러내 새로운 우주 이해의 길을 열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방정식과 발견은 우리의 감방을 비추는 등대이며 비록 출구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벽의 화려함을 보게 합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식과 사회에 대한 조용한 헌신이 우주 어둠 속에서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왔습니다.